이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결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명절 식탁에서도, 아들이 승진했을 때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서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며느리가 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연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넨 서류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안방에서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었을 때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빨간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인은 이미 뜯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였습니다.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가족관계,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란 아래 빨간 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친부모 불명, 입양 추정. 수진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수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만들고 시어머니의 빨래를 개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수지는 봉투를 품에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거.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입양하였어요. 어머니가 10년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민수가 퇴근한 것입니다. 민수는 거실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남편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이 봉투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민수의 원룸은 좁았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얀 양복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시간 전에 찾아왔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봐라. 어머니가 건넨 것은 흥신소 보고서였습니다. 수진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수진이 입양하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출신도 모르는 여자랑 어떻게 살아? 우리 집안에 피가 섞이는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자신을 키운 어머니였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며 학비를 대준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 사랑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니? 걔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금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수진에게 끼워줄 반지였습니다. 석 달 월급을 모아 산 것입니다. 어머니, 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가 좋아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봉투는 내가 가지고 있어? 언젠가 필요할 거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찢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울 앞에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서서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굴었습니다. 우리 아들 멋있네.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도, 시어머니가 흥신소를 고용했다는 것도.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봉투의 존재를 잊으려 했습니다. 가끔 서랍을 열 때마다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빨리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이 없었던 것처럼. 민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거실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 민수, 시어머니.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나만 몰랐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내가 상처받을까 봐. 수진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상처요. 10년 동안 거짓말하신 게 더 상처예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탓만 하지 마. 나도 알고 있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전날 어머니가 보여주셨어. 그래도 나는 너랑 결혼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입양하든 아니든 상관없었어. 난 그냥 너랑 살고 싶었어. 수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날 선택했다고? 결함 있는 물건 고르듯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수진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끼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도, 당신도, 어머니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의 무릎이 바닥에 닿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빠. 준이가 웃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새 어른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이를 안아 자신의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한테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바닥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알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민수를 키웠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시어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민수가 전부였어. 그 애만 잘 되면 됐어? 수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두려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어떤 애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어? 수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흥신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난 놀랐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입양하라고 적혀 있었어. 친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수진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그때 난 생각했어. 이 결혼 안 된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들한테 좋은 집안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어. 그게 내 욕심이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결혼을 막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널 너무 사랑했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막으면 그 애가 날 원망할 거라고.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말할 타이밍을 찾았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웠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애를 낳고, 살림을 하고, 날 챙겨주고, 점점 미안해졌어.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착해서 더 미안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입양하라서 무시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겁쟁이였어.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3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집을 나왔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서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1983년 입양 기록을 찾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성함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요.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들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서류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여기 있네요. 담당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읽었습니다. 친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 당시 나이 17, 미혼모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고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친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기관에 맡김. 면회 없음. 연락 두절. 수진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7살. 자신을 낳은 여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주소도 예전 거예요. 수진이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외곽의 낡은 동네였습니다. 주소에 해당하는 집은 빈터였습니다. 재개발로 헐린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흙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날 버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해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 집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신혜. 아. 기억나. 딸이 하나 있었지?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딸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임신했다가 부모한테 쫓겨났지? 불쌍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몰라. 부모들이 이사가고 연락 끊겼어.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누가 찾아왔어. 중년 여자였는데.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살던 영이 찾는다고 했어. 명함 주고 갔는데.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명함 혹시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뒀더라. 수진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친어머니가 자신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맞지?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거울에서 본 자신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네. 저 수진이에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미안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17이었어.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날 쫓아냈어. 아이 낳으면 죽여버린다고.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를 낳고 안아보지도 못했어. 눈물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데려갔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동안 널 찾았어. 여자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래도 항상 내 생각했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금반지였습니다. 이거, 내 거야. 수진이 반지를 받았습니다. 작은 반지였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유일한 금이었어. 널 낳고 이걸 내 손에 쥐어줬어. 반지가 손바닥 위에서 빛났습니다. 병원에서 가져간 줄 알았는데 입양 서류에 같이 보냈대. 수진이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저 양부모님이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 잘 키워주셨어요. 여자가 울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는 손이었습니다. 원망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날 버렸냐고.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여자가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만났으니까.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집거실에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민수, 준이, 그리고 수진. 벽에 걸린 거울이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화해했어? 준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해라기보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로 이해하기로 했어? 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찻잔 3개와 주전자였습니다. 차 마시자.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수진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후회 안 해.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이가 엄마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새할머니 생겼어? 수진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응. 엄마 친엄마야. 다음에 소개해줄게. 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2명이야? 대박. 어른들이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준이. 할머니 많이 생겨서 좋겠다.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에 4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예전과 같으면서도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끝났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었습니다. 용서가 완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선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준이가 웃으며 달려나갔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빈 찻잔을 치웠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거짓 없는 아침이었습니다.